평생 지켜온 생활 습관이 은밀히 뇌와 혈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몸속 만성 염증이 조용히 여러분의 수면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단 5분만 시간을 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화와 염증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이성훈 박사입니다. 저도 한때는 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책만 보던 시절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을 직접 관찰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방광이 아니라 몸속 만성 염증이었습니다. 이 염증이 조용히 방광에 내려앉아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방광은 멀쩡한데 뇌가 자꾸 화장실 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 가는 분들, 낮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한 분들, 그런데 검사에도 아무 이상 없다는 말만 듣는 분들. 바로 이 염증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염증을 잠재우는 비밀이 아주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컵, 손톱만큼의 소금, 그리고 레몬 한 조각입니다. 지금 들으시면 소금이 건강에 좋다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것이 평생의 오해였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소금을 적으로 봤습니다.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를 키웠습니다. 몸은 균형을 원하는데 우리가 한쪽만 막아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진짜 해결책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죠? 댓글로 지금 느낌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72세의 김정수 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밤마다 3번은 꼭 깨요. 물도 안 마시고 김치도 씻어 먹는데 왜 이럴까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김정수 님은 몇 년째 이런 밤을 보내며 새벽마다 한숨만 쉬셨습니다. 잠이 부족하니 낮에도 멍하고 가족들과 대화할 기력도 없으셨대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김정수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소금 먹으면 붓는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몸이 붓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다리도 가벼워지고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게 틀렸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지혜를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원리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염증이 방광에 불씨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이 방광벽을 자극해 밤에 소변 신호를 자주 일으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의 시작입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교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혈액 속 염증 수치를 측정했더니 수치가 높을수록 야간뇨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였습니다. 박미숙 69세님은 소변 검사에 이상이 없었는데도 밤마다 3번씩 깨셨습니다. 방광도 멀쩡하고 신장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염증 지표를 측정해 보니 정상보다 2배 높았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낮추는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유지하고 염분 균형을 맞췄더니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가운 물은 몸속 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물 마시면 시원하긴 한데 몸은 오히려 긴장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염증을 잡아야 수면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염분 제한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수분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는데 지나치게 줄이면 몸이 마르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유럽 비뇨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염분을 극도로 제한하고 한 그룹은 적정량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한 그룹이 야간뇨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염분을 너무 줄인 그룹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몸이 수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자꾸 배출하려고 한 거죠. 이정자 74세님은 국물도 못 드시고 물도 끊으셨지만 오히려 밤소변이 심해졌습니다. 온몸이 건조하고 입술이 갈라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졌어요. 그런데 손톱만큼의 좋은 소금을 미지근한 물에 섞어 마시기 시작하니까 몸이 달라졌습니다. 수분이 몸에 제대로 스며들어가니까 밤에 자꾸 깨는 증상이 줄었습니다. 피부도 촉촉해지고 기운도 났어요. 이게 바로 균형의 힘입니다.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고혈압이 있더라도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짠 음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찌개나 국물 같은 짠 음식은 피하되 물에 타는 소금은 별개입니다. 양 자체가 다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너무 싱겁게 드시면서 오히려 피곤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밤사이 수분 손실이 염증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쉽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며 혈액이 농축되고 염증 반응이 활발해집니다. 미국 수면학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 전 수분 섭취를 완전히 끊은 그룹과 적정량을 마신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탈수 상태가 수면 질을 저하시키고 야간 각성 빈도를 높였습니다. 조나모 76세님은 밤에 물을 끊고 잤다가 오히려 입이 마르고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머리도 무거웠대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체내 수분을 미리 채워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편안해지고 수면도 깊어졌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깨는 일도 없어졌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도한 수분 섭취는 방광 압박을 유발하니 200ml 내외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방광이 가득 차서 오히려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물을 전혀 안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소금물이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소량의 소금물은 수분이 빠지면서 잃는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이게 수면 유지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건강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미량 염분 보충이 수면 유지 시간을 늘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몸이 불안정해지고 자꾸 깨게 되는데 소금물이 이걸 막아준 겁니다. 김현희 68세님은 소금물을 도입한 뒤 다리 쥐가 사라지고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던 게 완전히 없어졌대요. 이것도 전해질 균형이 맞춰진 덕분입니다. 좋은 천일염 한 꼬집을 물에 녹여 마시면 됩니다. 손끝으로 살짝 집었을 때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제염이나 가공소금은 피해야 합니다. 미네랄이 거의 없으니까요. 밤에 쥐가 자주 나거나 손발이 저린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전해질 부족일 수 있습니다. 소금물 한 잔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레몬이 소금의 단점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레몬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조절해 혈압 부담을 줄입니다. 소금만 먹으면 걱정되는 분들에게 완벽한 조합입니다. 국립영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레몬 속 비타민C와 구연산은 염증 수치를 완화시키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염증을 잡는데 레몬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박성자 70세님은 소금물만 마셨을 때보다 레몬을 넣은 뒤 훨씬 편안한 수면을 경험했습니다. 속도 편하고 입맛도 좋아졌대요. 레몬의 상큼함이 몸을 깨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을 섞어 마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속이 약한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하고 식후 1시간 뒤에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레몬이 산성이라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레몬의 이런 효능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작은 습관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실천법이 남았어요. 야간뇨를 잠재우는 생활 속 실천법 5가지. 첫 번째 실천법은 잠들기 1시간 전 수분 충전입니다. 이 시점이 체내 수분 대사가 가장 안정되는 구간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자기 전에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1시간 전이 최적입니다. 자기 직전보다는 1시간 전이 훨씬 좋습니다. 몸이 수분을 흡수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출 시간을 주는 거죠.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녹입니다. 물은 따뜻해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됩니다. 손을 담갔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온도가 딱 좋습니다. 이 온도가 몸에 가장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계 보고 잠들 시간 1시간 전에 물 한 잔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소금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정제염보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 좋습니다. 정제염은 나트륨만 남아 있어서 몸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이 바로 전해질 역할을 합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고를 때 반드시 천일염으로 고르세요. 과량 섭취는 금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손끝으로 집었을 때 살짝 느껴지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한 꼬집이면 됩니다. 더 넣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 어떤 소금 쓰고 계신가요? 지금 부엌 가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 정제염이라면 오늘 당장 천일염으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레몬은 얇게 썰어 한 조각만 넣으라는 겁니다. 비타민C가 과하면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몬 반 개를 통째로 짜 넣으면 너무 강합니다. 위장이 자극받아요. 그러니까 얇게 썬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향도 나고 효과도 있으면서 속은 편합니다. 공복 시에는 피하세요. 아무리 한 조각이라도 빈속에 산성이 들어가면 불편할 수 있어요. 식후 1시간 뒤 미지근한 소금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씩 음미하듯 마시는 게 좋습니다. 속이 예민한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레몬 양을 줄이고 타이밍을 지켜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저녁 식사 염분은 줄이되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라는 겁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밤에 목이 마르고 몸이 붓습니다. 그러니까 찌개나 국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수분을 너무 제한하면 오히려 탈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맞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도 입이 마를 때는 한 모금씩 보충하세요.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방광만 차니까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물을 아예 끊고 주무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큰 오해입니다. 물을 끊으면 몸이 마르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적당히 마시되 짠 음식만 피하세요. 다섯 번째는 숙면 환경 만들기입니다.
실내 온도와 조명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밝으면 뇌가 낮이라고 착각해서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잘 나오려면 어둡고 조용하고 따뜻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너무 추우면 방광이 자극받아요. 따뜻한 조명, 적정 온도,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세요. 형광등보다는 간접 조명이 좋고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맞추세요. 오늘 밤은 어떤 환경에서 주무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믿어온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밤 소변의 원인은 단순히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속에 숨어 있는 만성 염증 때문이었습니다. 그 염증을 잠재우는 방법이 바로 미지근한 물소금 레몬 한 조각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소금은 적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물론 짠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소금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소금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줄였고 그 결과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몸은 균형을 원합니다. 한쪽만 막으면 다른 쪽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 균형을 되찾을 때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밤마다 깨고 낮엔 피곤하고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온갖 병이 찾아옵니다. 혈압 올라가고 혈당 불안정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단 3일 만에도 숙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수님처럼 일주일이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기력도 생기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숙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잠들기 전 단 한 잔의 물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십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3일만 해보세요. 딱 3일입니다. 그럼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을 바꾸고 그 아침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잘 자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와 염분 균형의 관계를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쥐가 나는 것도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전해질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구독 눌러 놓으시면 다음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레몬 물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